일정 부분 저도 동의한 부분인데 동의해요. 음모론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청와대나 현 정부에서 이제 조작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전화 시각을 통화가 바꿔서 맞으니까. 또 다른 음모론을 제가 한번 제기해 볼게요. 박원순 시장이 음모론의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보도되면서 없어진 사건이 뭐냐면 서울 메트로 사건이 싹 묻혔어요. 네. 더민주 쪽에서도 아마 좀 음모론에 가담하지 않아 생각이 드는 게 서영교 의원이 했던 그 가족 갑질 이런 것들이 거의 묻혔어요.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도 일부 좀 그 음모론에 가입하지 않아 생각이 드는 게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사건이 언론에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고요. 이런 사건들이 다 묻혔어요. 음모론이 있다면 새누리당 쪽이나 정부 쪽에서 그 정도의 음모론을 했다면 아마 이런 정도의 음모론도 같이 있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면 저는 이걸 항상 의아했는 게 예를 들어 정권에 불리한 사안들을 이걸로 덮기 위해서 연예계 기사를 활용했다고 한다면은 거꾸로 그렇다면 이 언론들, 폭로성 매체들이 왜 그럼 또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은 또 이렇게 많이 냈느냐. 하다못해 예전에 그 윤창중 씨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김포 존내넌이라고 해가지고 윤창중 사건을 상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 김민희 사건으로 언론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자가 정권에 있다면은 그 윤창중 존내넌 기사 같은 것도 막았어야죠. 선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언론 이용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안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지만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조금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일종의 좀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일단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선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이 시기에 갑자기 터져버렸나? 이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스가 어디인가? 관련 당사자거나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황이 있고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어디선가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왔나? 이런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대사회에서도 지난 2009년에 강호순 사건 때 청와대 행정관이 실제로 경찰청 대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강호순에 대한 보도를 활성시켜라라고 한 적이 있어요.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매뉴얼 속에 보면 충격 상쇄용 보도 아이템을 발굴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들이 매번 사건에 적용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이런 의도와 요소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꾸만 이런 우연의 일치 요소가 의도된 것 아닌가라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